새언니, 청담동에서 본 이 모피 코트 겨우 350만 원밖에 안 하네. 언니 카드로 긁을게. 신우이는 천사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뒤돌아서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 못생긴 아줌마가 내 전용 호구 현금 인출기잖아. 아, 진짜 웃겨 죽겠어.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보며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했다. 그날 오후 강남의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전신 물광 시술을 받던 신우이는 미쳐 날뛰었다. 화면에 깜빡이는 100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며 나는 피식 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너희 가족이 마포구 전셋집은커녕 서울역에서 종이상자를 깔고 자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리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소리 없이 밝아졌다. 윤지아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나란히 놓인 2대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사무실의 중앙난방 에어컨은 늘 빵빵하게 돌아갔고 머리 위 환풍구에서는 필터를 거친 건조한 인공의 냉기가 일정한 속도로 뿜어져 내렸다. 화면에는 2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어머니. 지아는 옆에 놓인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위장이 기분 나쁘게 욱신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사무용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어머니, 전화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흠잡을 데 없이 온화하고 공손한 어조로 자동 전환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청소기 돌아가는 굉음이 들려오더니 이내 거실 마룻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가 났고 잉하던 청소기 소리가 뚝 끊겼다.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김복자 여사의 약간 쉰 듯한 목소리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지아냐,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지아는 모니터에 빼곡하게 채워진 프로젝트 진행표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요즘 서울 물가가 아주 미쳐 돌아간다. 김복자 여사가 짙은 불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대파값이 아주 금값이더라. 금값. 우리 민재가 구청에서 일해봤자 한 달에 나오는 뻔한 월급. 거기서 세금 떼고 사대 보험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몇 푼이나 되겠니? 너희들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내가 이런 말 꺼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도 민재 월급 명세서 봐서 알잖니? 그걸로는 우리 집 생활비 보태기에 턱없이 부족해. 스마트폰을 쥔 지아의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세후 월급은 민재의 몇 배나 되었다. 결혼 전 민재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었다. 그때 그녀는 남자가 비록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성격이 온순하고 가정적이며 쓸데없는 술자리나 유흥을 즐기지 않으니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매달 제때 어머님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지아는 최대한 감정의 동요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과금이랑 식비,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지아는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 김복자 여사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몇 단계는 높아졌다. 하지만 곧바로 말머리를 돌렸다. 참, 그리고 말이다. 우리 유진이 요즘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잖니. 대학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우울한가 봐. 며칠 전에 동창더라. 집에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밤새 우는데 내가 명색이 어미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니까. 지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본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큰일 하는 애잖니? 그런 대기업에서 본부장까지 달았으니 통도 크고. 우리 유진이한테 내 신용카드 가족 카드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김복자 여사가 마침내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은근한 압박이 서려 있었다. 한도는 그리 안 높아도 돼. 그냥 밖에서 기죽지 않고 가끔 커피도 사 마시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할 정도면 충분해. 이게 다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위한 거 아니겠니? 유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면 남들이 비웃을 텐데 내 생각은 어때? 환풍기 너머로 들어온 햇빛이 블라인드에 잘려 날카로운 빛의 조각이 되어 지아의 손등 위를 비췄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는 항상 두꺼운 립글로스를 바르고 눈꼬리를 치켜올린 시누이 박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가족 카드 말씀이신가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지아야, 우리 민재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니. 아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애지중지하자니 김복자 여사가 지아의 말을 뚝 끊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우린 이제 한 식구야. 식구끼리는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란다. 유진이가 기 펴고 잘 지내면 민재도 좋아할 거고 그럼 너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지 않겠어? 지아는 눈을 감고 정수리로 떨어지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느꼈다. 결혼한 지 이제 갓 한 달 이런 일로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민재가 중간에서 난처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매일 퇴근 후면 항상 자신에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떠다주고 그녀가 벗어놓은 구두를 묵묵히 가지런히 정리해주던 민재의 모습이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눈을 뜨고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았다. 은행에 연락해서 유진이 앞으로 가족 카드 하나 발급할게요. 집으로 바로 배송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지아가 제일 통이 크다니까. 그럼 나도 더 이상 방해 안 할 테니 일 봐라. 저녁에 일찍 들어오고 민재더러 공국이라도 끓여주라고 할 테니까. 통화가 끊겼다. 까맣게 꺼진 스마트폰 화면 위로 무표정한 지아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유리 책상 위로 폰을 툭 던졌다.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다. 지아는 손을 뻗어 뻐근해진 미간을 꾹꾹 누르다가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그냥 돈 주고 평화를 샀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게 굴 필요는 없으니까. 추석 당일 아침, 공기에는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아는 아침 9시 정각에 성북구에 있는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장 앞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며느리인 그녀를 위해 준비된 실내화는 단 한 켤레도 없었다. 양말만 신은 발로 서늘한 거실 마룻바닥을 밟으며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채 내려놓기도 전에 주방에서 김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지아 왔니? 얼른 옷 갈아입어라. 부침가루는 내가 다 개어놨다. 너만 오면 바로 부치려고. 창문 하나 없이 좁고 답답한 주방에는 낡은 환풍기만 덜덜거리며 시끄러운 굉음을 내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검은색 전기 그릴팬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애호박 썰어놓은 것, 동태포, 깻잎, 그리고 다진 고기 반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아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해진 꽃무늬 앞치마로 갈아입고 그릴팬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7시, 꼬박 13시간이었다. 그릴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달궜다. 공기 중에는 펄펄 끓는 기름에 닿은 밀가루 반죽과 파, 마늘 냄새가 진동했다. 이 냄새는 마치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그녀의 머리카락과 피부, 옷의 섬유 가닥가닥에 지독하게 들러붙었다. 지아는 손잡이가 긴 쇠집게를 들고 계란물을 입힌 애호박을 펄펄 끓는 기름 위로 기계처럼 등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붉은 화상 자국이 생겼다. 하지만 지르는 것처럼 저려왔다. 허리를 조금이라도 펴보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꼬리뼈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솟구쳤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좁은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아는 고개를 돌려 주방 문틀 너머를 바라보았다. 남편 박민재는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푹신한 패브릭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한 손에 리모컨을 쥔 채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낄낄거리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기 좋게 깎아놓은 과일과
반쯤 마신 맥주 캔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소파 반대편에는 신우이 박유진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파자마를 입고 정교한 디자인의 집게 핀으로 머리를 틀어 올린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 넘기고 있었다. 와, 이 가방 진짜 대박이다. 유진이 갑자기 소리치며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오빠, 이 색깔 내 피부톤에 완전 찰떡이지 않아? 민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대답했다. 예쁘네. 4. 그럼 새언니 카드로 긁는다. 이유진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지아는 스마트폰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결제 완료 알림음을 들었다. 목구멍에 기름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가 콱 박힌 것처럼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앞치마 위로 툭 떨어졌고 이내 짙은 얼룩을 번지게 했다. 지아야, 손 좀 빨리빨리 놀려라. 베란다에서 마른 고추를 한 움큼 쥐고 들어오던 김복자 여사가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지아를 흘겨보았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동태전을 다 못 부쳤어? 나랑 유진이는 점심도 대충 때워서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지경이다.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위장 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렀다. 어머니, 금방 끝나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것만 타고 속은 안 익어서요. 너는 애가 어째 굶떠도 이리 굶더니. 김복자 여사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거실에 있던 민재가 어머니의 불평을 듣고는 마침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지아야, 좀 빨리빨리 해라. 엄마랑 유진이 배고프다잖아. 전 하나 부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 쇠집게를 쥐고 있던 지아의 손에 왈칵 힘이 들어갔다.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집게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며 찌릿한 통증을 안겼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 붙여진 동태전을 묵묵히 집어들어 기름종이를 깐 대나무 소쿠리 위에 가지런히 쌓아 올릴 뿐이었다. 시원한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끊임없는 재촉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뿐이었다. 밤 10시, 지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눈앞이 새카매지며 핑 돌았다. 그녀는 기름때가 잔뜩 낀 싱크대 모서리를 다급하게 짚고 나서야 겨우 쓰러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다리는 이미 완전히 굳어버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소름 끼치는 뼈소리가 뚝뚝 났다. 시댁을 나설 때 민재는 맥주를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지아더러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 지아는 초가을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가에 서서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는 택시 호출랩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트렌치코트 깃을 여몄다. 찬바람을 맞으니 몸에 밴 기름 냄새가 한층 더 역겹게 코를 찔렀다.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따뜻한 노란빛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거실 마룻바닥을 비췄다. 지아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곧장 욕실로 직행했다.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내리며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등을 때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샴푸를 2배로 펌핑해서 미친 듯이 머리를 감았다. 지독하게 베어버린 기름 냄새를 머리카락에서 완전히 뽑아내 버리려는 듯이 벅벅 문질렀다. 샤워를 마친 지아는 보송보송한 파자마로 갈아입고 침실에 있는 널찍하고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아파트 안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민재는 오늘 밤 어머니와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며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 지아는 침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의 불빛이 눈을 찔러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 앱을 켜고 의미 없이 피드를 위로 쓸어 올렸다.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박유진이 30분 전에 올린 새로운 게시물이 떠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남동의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이었다.
은은하고 무드 있는 조명 아래 풀 메이크업을 한 유진이 샴페인 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거리는 반클리프 아펠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성게알과 2플러스 한우가 세팅되어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조수석에 무심한 듯 툭 던져놓은 샤넬 블랙 쇼핑백이었다. 럭셔리 수입차의 내부가 살짝 보이도록 찍은 앵글이었다.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쇼핑. 오늘도 사랑받는 하루. 내 인생에 감사해. 나 자신에게 고마워. 해시태그 한남동 오마카세, 해시태그 샤넬걸, 해시태그 재벌집 영예의 일상. 그 밑에 달린 댓글창은 유진의 친구들이 쏟아내는 부러움과 찬양으로 가득했다. 와, 유진이 진짜 영일리치네. 저 가방 한정판 아니야? 완전 부럽다. 이게 바로 금수저의 삶인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지아는 그 사진들을, 특히 그 샤넬 쇼핑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로 오늘 오후 유진이 소파에 뒹굴거리며 자신의 가족 카드로 긁었던 그 물건이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반클리프 아펠 팔찌 역시 지난달 유진이 면접 볼 때 기죽으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지아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지아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주방까지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힌 채 꿀꺽꿀꺽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줄기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분노가 그 차가움에 억눌려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텅 빈 페트병을 우그러뜨려 분리수거함에 처박았다. 괜찮아. 캄캄한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민재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가정이 그래도 무사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돈이야 뭐 내가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 그녀는 발길을 돌려 침실로 돌아왔다.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침대 협탁 위에 엎어두었다. 그리고 두 눈을 꼭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내일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며칠 뒤 서울에는 며칠 내내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렸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공기에는 뼈가 시릴 정도의 한기가 맴돌았다. 지하의 자가용은 며칠 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정비소에 맡겨둔 상태였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민재가 몰고 다니는 관용차를 빌려 출퇴근을 해야 했다. 저녁 8시. 야근을 마친 지아는 그 칙칙한 쥐색 현대 소나타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아뷰리를 닦아내며 단조로운 마찰음을 냈고 차 안에는 싸구려 레몬 방향제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아는 그 냄새를 맡자 속이 미식거렸다. 이후 며칠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기둥을 살짝 긁는 접촉 사고를 냈었다.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다. 지아는 아파트 1층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빗방울이 차 지붕을 때리며 투두둑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은 채 손을 뻗어 룸미러 뒤쪽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다. 그리고 조수석에 둔 가방에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카드리더기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면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폴더를 열자 날짜별로 정렬된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사고가 났던 날짜를 찾아서 클릭하려던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져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파일을 재생하고 말았다. 3일 전 오후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은 차 아뷰리 너머의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는 온통 잿빛이었다. 하지만 차량 내부의 대화 소리는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오빠, 운전 좀 살살해. 나 방금 네일아트 받고 왔단 말이야. 긁히면 어떡해. 콧소리가 잔뜩 섞인 박유진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였다. 알았어. 너 오늘 또 청담동 다녀왔냐?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평소 지하 앞에서 보여주던 그 어눌하고 굽신거리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다. 세상 편하고 거만한 투였다.
피부관리 좀 받느라 유진이 콧방귀를 뀌더니 이내 종이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근데 오빠. 그 아줌마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던 지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줌마. 오늘 백화점 가서 샤넬 가방 긁고 왔잖아. 무려 500만 원어치. 500만 원이라고, 오빠. 근데 그 아줌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한도 다시 살려주더라. 유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완전 특급 호구지, 호구. 그 여자는 맨날 그놈의 테크노벨리인지 뭔지 출근해서 돈만 긁어 모으면 뭐 한대. 완전 노안에다가 옷 입는 꼬라지는 무슨 수녀님인 줄 알았어.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추석 때 동태전 부치는 거 싹 다 태워 먹은 거 봤지? 아,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차 안은 고요했고 스피커에서는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지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 끝없이 뻗어있는 잿빛 도로를 멍하니 응시했다. 귓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오빠니까 그 여자 참고 사는 거지. 유진이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목소리는 더없이 날카롭고 표독스러워졌다. 매일 그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밍밍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토 안 나와? 지아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기다렸다. 매일 퇴근하면 미지근한 물을 떠다주고 현관에 벗어둔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해주던 다정한 남편이 자기 동생의 입을 다물게 하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를. 하다못해 새언니한테 말이 그게 뭐냐라는 가벼운 핀잔이라도 주기를.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비웃음이 가득한 헛기침 소리였다. 참아. 내가 좋아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민재의 목소리는 마치 차갑고 미끈거리는 독사처럼 스피커를 기어나와 지아의 목을 칭칭 감아버렸다. 너도 작작 긁어대. 그 여자 자극해서 좋을 거 없어.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까. 쓸모. 무슨 쓸모. 그냥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아니야. 유진이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민재가 목소리를 깔았다.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린 목소리였다. 그 여자 명의로 된 강남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최소 30억이야. 내가 지금 각을 재고 있잖아. 어떻게든 그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지분 반만 넘겨받으면.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찰칵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소리가 이어졌다. 지분만 넘겨받으면 적당히 핑계대서 쫓아낼 거야. 그럼 그 여자 돈, 그 여자 아파트 전부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라고. 나라고 그 목석 같은 여자랑 평생 살고 싶겠냐? 녹음 파일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아파트를 가로채고 나면 유럽 여행을 가겠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지아는 캄캄한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뷰리를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심장을 거칠고 커다란 소나기가 콱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것 같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심지어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극도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 냉기는 손끝에서부터 시작해 심장까지 파고들어 온몸의 피를 꽁꽁 얼려버렸다. 결혼 전 얼굴을 붉히며 평생 잘 알게라고 속삭이던 민재의 모습이 떠올랐다. 추석날 뜨거운 그릴팬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고 있을 때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던 민재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 민재가 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애지중지하잖니라던 시어머니의 말도 귓가를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다. 그녀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살을 찌운 뒤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고 길러둔 살찐 호구 양떼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아는 억지로 화면에서 시선을 떼어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차 안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당장 집으로 뛰어올라가 민재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지도 않았고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집어 던지며 발악하지도 않았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가슴속을 찌르는 예리한 통증이 점점 마비되어 텅 빈 구멍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는 카드 리더기를 뽑고 노트북을 덮은 뒤 차 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가을비가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카락과 트렌치코트를 흠뻑 적셨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무릉덩이를 밟으며 한 걸음 아파트 공동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춰섰다. 지아는 현관문 앞에 서서 손가락을 뻗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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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문이 열렸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신발장 옆에는 민재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캄캄했고 살짝 열린 침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민재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흠뻑 젖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젖은 양말을 신은 발로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확 끼쳐왔다. 그녀는 유리잔을 꺼내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가득 채운 뒤 차가운 생수를 부었다.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이 고요한 밤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아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고개를 젖히고 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위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그녀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석해졌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인내, 바보 같은 타협,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위안들이 이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잿더미처럼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아는 발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갔다. 스탠드를 켜자 따뜻한 노란 불빛이 책상을 비췄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고 블랙박스에서 빼낸 녹음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웹 브라우저를 열어 2단계 인증이 설정된 각기 다른 3개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했다. 업로드 진행률 막대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업로드가 끝나자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40분이었다. 그녀는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다. 지아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세련되고 똑 부러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아의 대학 직속 선배이자 현재 서울 서초동의 대형 로펌에서 복잡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였다. 선배, 쉬시는데 죄송해요. 지아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한치도 없었다. 선배의 도움이 필요해요. 말해봐. 선배 변호사는 지아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직감하고 즉시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저 이혼할 거예요. 지아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증거 1이라는 이름의 오디오 파일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 인간, 아니 그 집구석 식구들 전부 다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예요. 내 돈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냉철하고 전문적인 선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좋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패가 뭔데?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요. 그 인간이 제 특유재산을 빼돌리려고 작당 모의한 거랑 저를 인간 이하로 모욕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지아는 막힘없이 또박또박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아파트. 그거 5억짜리 전세금 제가 결혼 전에 내준 거예요. 또 제 시누이가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펑펑 긁고 다니는데 매달 청구서가 500만 원이 넘게 찍혀요. 전세금 내줄 때 차용증은 썼어. 서면으로 된 차용증은 없지만 당시 은행 이체 내역이랑 시어머니랑 카톡으로 돈 들어갔다고 확인한 대화 캡처본은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 선배의 목소리에서 옅은 감탄이 묻어났다. 지아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절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 새끼랑 싸우지도 말고
내가 다 안다는 티도 내지 마. 우리가 증거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알아요. 내일 오전 10시. 내 은행 거래 내역, 이체 기록, 신용카드 청구서 싹 다 뽑고 그 녹음 파일까지 챙겨서 내 사무실로 와. 그 자식이 재산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야 하니까. 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끄는 지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서재 밖에서는 민재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아는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말려 올라갔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5일 뒤 10월 12일 오후 서울의 하늘은 마침내 맑게 개었다. 거실 통유리창을 넘어 지하의 아파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아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눈앞의 거실 테이블에는 방금 배달 앱으로 시킨 치킨 한 마리와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차가운 캔 맥주가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뻔한 막장 드라마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바삭한 튀김옷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며 바사삭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맥주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테이블 한쪽에는 그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켜진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표준시로 설정된 디지털 시계가 1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박유진의 25번째 생일이었다. 흥신소와 변호사의 뒷조사를 통해 지아는 유진의 오늘 밤 동선을 손바닥 보듯 환히 꿰뚫고 있었다.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금수저 남자친구 앞에서 자신의 재벌집 영예 타이틀을 뽐내기 위해 유진은 강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셀프 생일 선물이라며 백화점에서 1,2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미리 주문해 두었고 오늘 밤 레스토랑으로 배달해달라고 VIP 전담 직원에게 신신당부까지 해둔 상태였다. 결제할 때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족 카드를 긁어 허세를 부릴 심산이었다. 지아는 디지털 시계가 19시 50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손에 묻은 기름기를 여유롭게 닦아낸 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은행 VIP 전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VIP 전담 라운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친절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끝자리 8821번 본 인명의 카드 소유자 윤지아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끝자리 4921번 가족 카드가 도난당했거나 부정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그 카드 정지시켜주세요. 네, 윤지아 고객님. 해당 가족 카드의 모든 결제 권한을 즉시 정지해 드릴까요? 네, 지금 바로요. 지아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남녀 주인공을 무덤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제 명의로 된 그 가족 카드 결제 계좌도 전부 동결해주세요. 제가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형태의 출금이나 이체도 다 막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끝자리 4921번 가족 카드는 사용 정지되었으며 연결된 입출금 계좌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지아는 통화를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맥주 캔을 들어 치킨 상자에 가볍게 짠하고 부딪혔다. 챙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생일 축하해. 우리 시누이 지아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널찍한 프라이빗 룸 안에는 우아한 첼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길쭉한 다이닝 테이블 위에는 예술 작품 같은 프랑스식 코스 요리와 최고급 와인이 세팅되어 있었다. 박유진은 샤넬 신상 블랙 미니 드레스를 빼입고 목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금수저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친구들이 쏘아보내는 부러움과 아부가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얘야, 박유진. 오늘 스케일 장난 아니다. 여기 통째로 빌리려면 대체 얼마가 깨지는 거야?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 하나가 과장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 건데 유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며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 다들 재밌게 놀았으면 된 거지 뭐,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잖아. 금수저 남자친구는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꽉 쥐었다. 얼굴도 예쁜데다 집안에 돈까지 차고 넘치니 어디 데리고 나가도 기가 사는 완벽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때 연미복을 쫙 빼입은 레스토랑 매니저가 은색 서빙 카트를 끌고 룸 안으로 들어왔다. 카트 위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 은쟁반 위에는 영수증과 무선 카드 단말기가 올려져 있었다. 박유진 고객님, 백화점에서 미리 주문하신 시계 픽업해서 가져왔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 오늘 대관료와 식대 결제서입니다. 총 금액은 1,850만 원입니다. 결제는 카드로 도와드릴까요? 순간 룸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영롱한 벨벳 상자와 길쭉한 영수증으로 쏠렸다. 1,850만 원이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1년치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유진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이 짜릿한 기분을 만끽했다. 그녀는 한정판 명품백에서 까만색 가족 카드를 우아하게 꺼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매니저에게 건넸다.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그녀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말했다. 매니저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고 금액을 입력했다. 단말기에서 짧고 신경질적인 오류음이 울리며 화면에 빨간색 글씨가 떴다.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죄송하다는 듯 멋쩍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통신 오류인지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번져있던 미소가 살짝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했다. 괜찮아요. 기계가 접촉 불량인가 보죠 뭐. 매니저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여전히 새빨간 오류 메시지가 떴다. 고객님, 단말기에 계좌 이상 및 거래 정지라고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매니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다. 룸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왜 결제가 안 된대? 설마 한도 초과난 거 아니야? 재벌집 딸이라며? 겨우 1,000만 원도 못 긁어? 금수저 남자친구의 얼굴도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팔을 슬그머니 풀고는 옆으로 쓱 물러나 앉았다. 유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니저의 손에서 신경질적으로 카드를 획 낚아채며 당황한 나머지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 카드가 막힐 리가 없다고요. 이거 한도 없는 VIP 카드란 말이에요. 그쪽 단말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박유진 고객님, 저희 단말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니저의 얼굴도 심각하게 굳어졌다. 발급하신 카드사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마치 얼음장 위에 맨몸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조회하신 카드는 현재 분실 신고가 되어 있거나 사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용 정지?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구려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가능성, 바로 윤지아였다. 그 촌스러운 아줌마,
내 전용 현금 인출기가 카드를 막아버린 것이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해볼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조차 신경 쓸 겨를 없이 다급하게 지하의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마포구 아파트. 징, 징, 징.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거실 속에서 화면이 눈을 찌를 듯이 밝게 빛났고 그 위로 신우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지아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화면에서 깜빡이는 그 이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전화를 받지도 그렇다고 끊지도 않은 채 그저 치킨 무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었다. 아삭 하고 씹는 경쾌한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스마트폰은 꼬박 1분 동안 진동하더니 이내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하지만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번쩍 켜졌다. 여전히 신우이였다. 지아는 맥주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텔레비전 속 여자 주인공은 남편의 불륜을 눈물로 콧물로 원망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 3번째 전화, 5번째 전화, 10번째 전화. 요란한 진동 때문에 스마트폰이 매끄러운 유리 테이블 위를 조금씩 미끄러지며 신경을 긁는 드르륵 소리를 냈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지금쯤 그 으리으리한 레스토랑에서 박유진이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다. 평소 유진의 곁에서 알랑거리던 그 떨거지 같은 친구들이 지금쯤 얼마나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을지, 그리고 체면을 잔뜩 구긴 그 금수저 남자친구가 얼마나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지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20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화면에 뜬 발신자는 남편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아의 눈빛이 스산하게 가라앉았다. 보아하니 유진이 벌써 민재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친 모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30번째 전화는 어머니였다. 이 빌어먹을 식구들이 마침내 이 순간 역사의 길이 남을 단합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끊임없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 불빛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절망적인 구조 신호 같았다. 지아는 그 쉴 새 없이 번쩍이는 불빛을 조명 삼아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을 뜯고 맥주 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비워냈다. 50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스마트폰은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가장자리까지 밀려나 있었다. 지아는 마침내 손을 뻗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볼륨 낮춤 버튼을 꾹 눌러 기기를 완전한 무음 모드로 바꿔버렸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획 뒤집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었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오직 텔레비전 화면의 불빛만이 지아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맥주캔과 치킨 상자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고 주방 싱크대 앞으로 걸어가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게 손을 씻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그녀의 손가락을 씻어내렸다. 그녀 고개를 들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은 마치 수만 개의 냉소적인 눈동자 같았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키친타월 한 장을 뜯어내 손가락 마디마디의 물기를 아주 꼼꼼하고 느릿하게 닦아냈다. 물기를 한껏 머금은 타월을 동그랗게 뭉쳐 발밑의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꼬린시켰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아직도 지칠 줄 모르고 돌아가고 있었고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여자 주인공의 악쓰는 소리는 유난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지아는 다가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순식간에 까맣게 꺼지며 온 세상이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한 완벽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갔다. 천장 조명은 켜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노란빛의 스탠드만 딸깍 켰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사무용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깨웠다. 커서가 화면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깜빡거렸다. 지아는 암호가 걸린 폴더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늘 오후 변호사가 싹 정리해서 보내준 신용카드 청구서 세부 내역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박민재와 결혼한 그 첫날부터 그 가족 카드를 통해 빠져나간 결제 대금들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쇄 옵션을 열어 출력 매수를 세부로 설정했다. 책상 구석에 놓인 레이저 프린터가 낮게 웅웅거리며 예열을 시작하더니 이내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서재의 정막을 깨뜨렸다. 새하얀 A4 용지가 한 장씩 차례대로 뱉어져 나왔고 토너가 열을 받아 풍기는 그 특유의 코를 살짝 찌르는 공장 냄새가 퍼졌다. 지아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출력 트레이에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고급 에스테틱 결제 내역, 청담동 명품관 영수증, 한남동 파인다이닝 청구서.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오직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억지로 삼켜내야만 했던 그 억울함들이 지금 이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활자가 되어 적들의 심장에 꽂아 넣을 시퍼런 비수로 벼려지고 있었다. 프린터는 무려 20분이나 미친 듯이 돌아가고 나서야 멈춰섰다. 지아는 아직 뜨끈한 열기가 남아있는 그 두꺼운 종이 뭉치를 집어들어 책상 위에 탁탁 2번 내리쳐 모서리를 칼같이 맞췄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까만색 하드커버 파일 3개를 꺼내고 그 청구서들을 항목별로 깔끔하게 철했다. 무려 8억 원. 파일 겉면에 붙은 하얀색 라벨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입꼬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말려 올라갔다. 그녀는 그중 파일 2개를 자신의 서류 가방에 챙겨 넣고 가장 두툼한 파일 하나만 손에 든 채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그 까만색 파일을 거실 한가운데 있는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의 상태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아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렸다. 척추를 꼿꼿하게 세운 그녀의 호흡은 아주 일정하고 깊었다. 마치 먹잇감이 더대 걸려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인내심 많은 사냥꾼 같았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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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12시 10분. 현관에서 갑자기 부서져라 비밀번호를 내리찍는 폭력적인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육중한 철문이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젖혀지며 현관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굉음이 터졌다.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초가을의 한기를 머금고 순식간에 따뜻한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윤지아, 너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김복자 여사의 귀를 찢을 듯 쇳소리 나는 포효가 아파트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단화를 신고 그대로 거실 마룻바닥으로 쳐들어왔다. 그 뒤를 박유진이 바짝 뒤따랐다. 유진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 비싼 샤넬 블랙 미니 드레스는 구깃구깃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어깨에는 누가 엎질렀는지 모를 시뻘건 와인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 내려갔고 새까만 아이라이너가 번져 양뺨으로 우스꽝스러운 검은 눈소파 앞으로 돌진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했고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유진이 생일날 내가 감히 애 카드를 막아? 애가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내가 알아? 그 집 아들이 그 자리에서 차 몰고 그냥 가버렸어. 내가 우리 박씨 집안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했어? 내 딸 말려 죽이려고 환장을 했냐고. 지아는 소파에 앉은 채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악에 받쳐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무덤덤하게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검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된 유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 야밤에 소리 좀 낮추시죠. 지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냉기가 뚝뚝 떨어졌다. 이 아파트 방음이 어머니 생각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김복자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획고개를 돌리다가 현관 수납장 위에 놓인 두꺼운 아파트 입주민 가이드북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득달같이 달려가 그 무거운 하드커버 파일을 움켜쥐고는 획 돌아서서 온몸에 체중을 실어 지아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독사 같은 년아, 콱 죽어버려. 파일이 쉭하는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지아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눈빛을 번뜩이며 상체를 날쌔게 왼쪽으로 틀었다. 쾅! 무거운 파일이 그녀의 어깨를 간발의 차로 스치고 날아가 소파 뒤 아트월을 요란하게 때리고는 마룻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파일 안에 있던 종이들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뿌려졌다. 거실은 순식간에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오직 김복자 여사의 거친 쇳소리 나는 숨소리와 유진의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만이 공기 중을 맴돌았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웨어의 밑단을 툭툭 털어 정리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 남아있던 한 줌의 온화함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그 까만색 파일을 집어들고는 획 돌아서서 눈앞의 모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분풀이 다 하셨습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물에 담갔다 뺀 듯 서늘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제 차례네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랄이야. 유진이 갑자기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가 지아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내 남자친구 내놔. 내 평판 물어내라고. 나 질투해서 미쳐버린 미친년아. 지아는 손등으로 유진의 뻗어오는 손을 자비 없이 후려쳐 쳐냈다. 짝 하는 매서운 마찰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유진의 손등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얻어맞은 손을 감싸쥐고 평소에는 그저 내내하며 굽신거리던 새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평판, 지아가 코웃음을 치더니 손에 쥐고 있던 까만색 파일을 유리 테이블 위로 패대기 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 위에 빈 유리잔이 덜썩하고 튀어올랐다. 이 안에 든 거나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나서 평판 타령을 해 지아는 그 파일을 가리키며 눈에서 불을 뿜어냈다. 그동안 내가 내 가족 카드 긁어대면서 밖에서 재벌집 딸내미 코스프레하고 명품백 쳐사고 파인다이닝 처먹고 다닌 거 무려 8억 원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를 긁었는지 이 안에 아주 낱낱이 명시되어 있어. 김복자 여사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까만색 파일을 힐끗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내 돈 펑펑 쓰는 거 아주 좋아하셨잖아요. 지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벌한 압박감을 뿜어냈다. 어머니랑 아가씨 눈에는 제가 그저 돈이나 벌어오고 촌티나 팍팍 내면서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전용 현금 인출기로 보이셨나 보죠. 유진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경악에 찬 얼굴로 지아를 바라보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아는 유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오디오 파일 하나를 눌렀다. 미디어 볼륨을 최대로 키운 뒤 재생 버튼을 꾹 눌렀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며칠 전 차 안에서 녹음된 그 대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흘러나왔다. 오늘 백화점 가서 샤넬 가방 긁고 왔잖아. 무려 500만 원어치. 500만 원이라고, 오빠. 완전 특급 호구지,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하고 표독스러운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을 맴돌았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불꽃 튀는 따귀가 되어 모녀의 낯짝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김복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송장처럼 허옇게 질렸다.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스마트폰과 지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한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녹음 파일은 계속 돌아갔다. 이어서 민재의 그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분만 넘겨받으면 적당히 핑계대서 쫓아낼 거야. 그럼 그 여자 돈, 그 여자 아파트 전부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라고. 지아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 거실은 다시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머니 아들이랑 딸내미가 차 안에서 내 아파트 가로챌 궁리하고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씹어댄 이 녹음 파일. 클라우드 드라이브 3곳에 백업해뒀습니다. 지아는 김복자 여사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지금 당장 구청 게시판에 올려서 민재 직장 동료들 다 듣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시골에 계신 친척분들이랑 동네 사람들 단톡방에 짝 뿌려서 박씨 집안 식구들이 며느리 재산 빼먹으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작당 모의를 했는지 동네방네 구경시켜 드릴까요? 지아야.
김복자 여사의 그 기세등등하던 도끼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말을 더듬거리며 어떻게든 억지 웃음을 쥐어짜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건 다 오해다. 민재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우리 유진이가 철이 없어서. 입 다무세요. 지아가 칼같이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타협 따위는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새언니. 유진이 엉엉 울며 다가가 지아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지아는 벌레라도 닿은 듯 역겨워하며 그녀를 뿌리쳤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 석자밖에 없어. 1분 안에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당장 112에 신고해서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박유진, 너 오늘 레스토랑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서 갈 뻔한 거 겨우 모면해놓고 또 경찰서 구경 가고 싶니? 경찰이라는 두 글자에 유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움츠렸고 눈물은 댐이 터진 듯 쏟아졌다. 김복자 여사는 오늘 여기서 더 버텨봤자 본전도 못 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질질 짜는 딸년의 손목을 낚아채듯 끌고 쥐구멍으로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다. 그들의 발이 문지방을 넘어서는 바로 그 찰나 지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쾅. 둔탁한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지아는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문 밖에서 김복자 여사가 문짝을 두들겨 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야. 문 좀 열어봐라. 어미 말 좀 들어보라니까. 지아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완벽한 이성을 되찾은 후였다.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홈 앱을 켜고 도어록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고 박씨 집안과는 털끝만큼도 연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숫자 조합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렀다. 띠리링.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어록에서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다. 문밖에서 쿵쿵거리던 소리가 멈칫하더니 이내 문짝을 부숴버릴 듯한 발악으로 변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종이 쪼가리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침실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 모든 소음과 미련을 문 밖에 철저히 내다버린 채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의 대형 로펌 빌딩. 지아는 파트너 변호사의 넓고 환한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대로의 빽빽한 도심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사무실 안에는 갓 내린 향긋한 원두커피 냄새와 서류 뭉치와 고급 가죽 소파에서 나는 건조한 냄새가 기분 좋게 섞여 있었다. 선배 변호사는 피디 딱 떨어지는 다크 그레이 정장 차림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지아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료 세팅은 완벽하게 끝났어. 선배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하고 묵직해서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녹취록 공증 다 받아놨고 내 시누이가 그동안 긁어댄 카드 내역서도 우리 회계팀 붙여서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로 싹 다 뽑아놨어. 내 남편이 내 특유재산 빼돌리려고 작당 모의한 그 녹음본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에 차고 넘치지. 지아는 앞에 놓인 본차이나 커피잔을 들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액체가 넘어가자 머릿속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명석해졌다. 선배, 이 자료들은 어제 다 확인했어요. 지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맨 위에 놓인 신청서로 시선을 옮겼다. 전세 보증금과는 어떻게 됐나요? 선배의 입꼬리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그 신청서를 톡톡 두드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날릴 카운터펀치지. 선배가 서류를 넘기며 한 페이지를 짚었다. 내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 대신 내준 성북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비록 정식 차용증은 안 썼지만 계좌 이체할 때 남긴 적요란 메모랑 너랑 김복자 여사가 카톡으로 돈 받았다고 확인한 대화 내용만으로도
이건 명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돼. 지아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률 용어들을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았다.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갔다. 관할 법원, 송달 장소, 소송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가장 치명적인 제4항에 꽂혔다. 채권 가압류 및 전세 보증금 강제 집행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 접수해놨어. 선배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말인즉슨 판사가 도장 찍는 그 순간부터 그 보증금 5억 원은 옴짝달싹 못하게 묵인다는 뜻이야. 집주인은 전세 계약 끝나도 그 돈을 김복자 여사한테 돌려줄 수 없고 무조건 법원이 지정한 공탁 계좌로만 반환해야 해. 지아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인쇄된 그 차가운 활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방 안 떼고 버티면요. 지아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부터는 강제집행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선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법원 집행관들이 직접 들이닥쳐서 현관문, 텔레비전, 냉장고 할 것 없이 싹 다 빨간 딱지를 붙여버릴 거야.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그 5억 원을 뱉어내지 못하면 그 전셋집은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방을 빼야 해. 한마디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지.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추석날 그 숨막히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 부려먹던 김복자 여사의 표독스러운 낯짝과 소파에 늘어져 자기 카드로 명품백을 긁으며 낄낄대던 유진의 얄미운 꼬락서니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좋아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까만색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사각하는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단호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아가 만년필 뚜껑을 닫고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선배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어젯밤에 사설 탐정을 써서 따로 빼낸 자료예요. 앞으로 있을 이혼 소송에 꽤 쏠쏠한 무기가 될 겁니다. 선배는 봉투를 건네받아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흠칫 치켜 올렸다. 구청 공금 횡령 내역서. 선배가 적잖이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쳐다보았다. 민재 그 인간 한 달에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 뻔하잖아요. 유진이가 카드 한도 초과해서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면 저한테 들키기 싫어서 자기 직위 이용해서 구청 사업 예산 빼돌려다 카드값 돌려막기를 했더라고요. 지아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주 평온한 말투로 설명했다. 비록 한 번에 빼돌린 금액이 크진 않고 며칠 뒤에 어떻게든 다시 채워넣긴 했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공금 횡령은 얄짤없는 파면 사유잖아요. 선배는 지아를 바라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꼼꼼하게 봉해서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이거 한 방이면 그 새끼는 뼈도 못 추리겠네.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어, 윤 본부장. 지아는 선배의 손을 꽉 마주 잡았다. 손바닥이 건조하고 따뜻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3일 뒤 오후. 서울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당장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지아는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막 전송을 마친 사직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 바닥에서 꼬박 10년을 피 터지게 구르며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다. 이제는 궤도를 이탈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딸랑. 카페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이내 다급하고 미친 듯이 엉킨 발소리가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박민재가 서 있었다. 평소 그 번듯하고 사람 좋은 척하던 공무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셔츠는 구깃구깃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새집을 지은 듯 엉망진창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는 마치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생선처럼 가슴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아야. 민재의 목소리는 너무 쉬어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지아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지아는 그저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빨아들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민재가 갑자기 목소리를 지식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안구는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금 성북구 집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어. 가압류 딱지 들고 와서 우리 엄마 집 현관문이고 텔레비전이고 냉장고고 싹 다 새빨간 압류 딱지를 도배해놓고 갔다고. 그 5억 안 뱉어내면 다음 달에 직경매로 넘겨버리고 길바닥으로 쫓아내버리겠대. 지아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그의 낯짝을 쳐다보면서도 마음속에 단 한 방울의 동요조차 일지 않는 것을 느꼈다. 내 걸 내놓으라고 한 것뿐인데 지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세 보증금 5억 내가 결혼 전에 내준 거잖아. 이제 이혼할 마당에 남남인데 당연히 칼같이 정산해야지. 이혼. 누가 이혼한대? 민재가 테이블을 빙 돌아오더니 갑자기 쿵 소리가 나도록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에 드문드문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경악하며 쳐다보았지만 민재는 이미 체면이고 뭐고 내다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지아의 종아리를 덥석 끌어안고는 콧물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애걸복걸로 가득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 그거 다 내가 술 처먹고 미쳐서 헛소리한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아파트를 넘봐? 그거 다 유진이 그 미친년이 옆에서 부추겨서 맞장구 쳐준 것뿐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당장 소송 취하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우리 엄마더러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고 유진이 그년도 두 손 모아 싹싹 빌게 만들게. 지아는 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찌질하게 콧물을 훌쩍이는 이 사내 새끼를 굽어보았다. 이딴 게 한때 평생을 의지하겠다고 믿었던 남편이라니. 뼛속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돈 앞에서는 바닥의 바닥까지 보여주는 쓰레기. 그녀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강렬한 생리적 구역질을 느꼈다. 이거 놔. 지아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못 놔. 지아야, 너 사람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그 5억 뺏기면 우리 엄마랑 유진이는 당장 서울역 지하도에 종이상자 깔고 누워야 한단 말이야. 제발 적선하는 셈 치고 우리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지아는 다리를 세게 뒤로 빼며 민재의 더러운 소나귀를 뿌리쳤다. 그녀는 옆에 둔 핸드백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의 면상 앞바닥으로 툭 던졌다. 이거나 똑똑히 쳐다보고 즙을 짤지 말지 결정해. 민재는 흠칫하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주워들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단 1초. 그 종이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뼈가 발라진 연체동물처럼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그것은 그가 카드값을 메꾸려고 구청 공금을 횡령한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그가 빼돌린 금액과 시간, 이체된 대포 통장 계좌번호마다 새빨간 동그라미가 소름 끼치게 쳐져 있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민재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다. 내가 대가리 굴린 게 나한테 안 걸릴 줄 알았어. 지아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민재야, 넌 짐승만도 못한 남편인데다가 구제불능의 멍청한 범죄자 새끼야. 지아야, 제발 이것만은 터뜨리지 마. 민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지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발악했다. 이거 구청에 들어가면 나 진짜 인생 끝장나. 파면당하는 건 둘째 치고 교도소 가야 한단 말이야.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것만 찢어버려줘. 늦었어. 지아가 그의 구질구질한 애원을 싹둑 자르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 서류 복사본 내가 정확히 30분 전에 익명 메일로 너희 구청 감사실 비리 신고센터에 싹 다 뿌렸거든. 민재는 입을 해 벌린 채 지아를 넋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숨쉬는 법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다.
너희 식구들이 차 안에서 내 아파트 어떻게 갈라 먹을지 작당 모의하던 그 순간부터 우린 이미 끝난 거야.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 깃을 탁탁 털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 같은 남자를 2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꼿꼿한 걸음으로 카페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문을 밀고 나가자 잔뜩 찌푸려 있던 서울 하늘에서 마침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까만 우산을 펼쳐들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된 판결문이 지아의 새 아파트로 등기 우편을 통해 도착했다. 지아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 티 테이블에 앉아 페이퍼 나이프로 누런 서류 봉투의 입구를 스윽 갈랐다. 고요한 오후, 종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두툼한 판결문을 꺼내 곧장 맨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법원의 새빨간 직인과 검은색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원고 윤지아와 피고 박민재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박민재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여동생 박유진이 원고의 가족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미납 채무를 전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진다. 피고 및 그 가족은 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에 연루된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법에 따라 즉각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지아는 그 글궈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도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숨통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날아간 듯한 홀가분함만이 남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판결문을 반듯하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은 뒤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2 팔을 쭉 뻗으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뼈마디에서 뚜둑하는 시원한 소리가 났다.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더없이 포근하고 따스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어느 북적이는 고깃집.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 식당 안은 매캐한 고기 굽는 연기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로 시장통이 따로 없었다. 야, 거기 새로 오네. 3번 테이블 물냉면 아직도 안 나갔어? 손님들 굶겨 죽일 작정이야. 중년 여사장의 걸걸한 호통이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네, 지금 나가요. 박유진이 누런 기름때가 잔뜩 찌든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싸구려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주방에서 무거운 냉면 2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종종 걸음으로 튀어나왔다. 하루 종일 독한 주방 세제에 담가져 있던 그녀의 손은 이미 척척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그 옛날 청담동에서 비싼 돈 주고 관리받던 화려한 네일아트는 다 부러지고 뜯겨나가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가 3번 테이블로 허둥지둥 달려가 냉면 그릇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실수로 차가운 냉면 육수를 손님의 옷자락에 튀기고 말았다. 아씨, 아줌마, 일 이따위로 할 거예요? 눈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손님이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혼비백산하여 덜덜 떨며 손에 쥐고 있던 행주로 옷을 닦으려 허둥거렸지만 손님은 재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아, 더럽게 진짜. 저리 치워요. 당장 사장 오라고 해.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다. 여기서 울고불고 짜증을 냈다가는 사장이 그나마 쥐꼬리만 한 최저시급에서 일당을 까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에 그 화려한 명품병을 고치지 못해 제3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살인적인 이자의 대출금과 법원에서 때려 맞은 수천만 원의 빚더미를 평생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였다. 법원에 압류당해 통째로 날아간 성북구 아파트가 떠올랐다. 지금 가족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노원구의 그 곰팡내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도 생각났다. 어머니 김복자 여사는 화병으로 고혈압이 터져 반신불수가 된 채 매일 방구석에 누워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만 내고 있었고 오빠 민재는 횡령죄로 구청에서 잘린 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노가다를 뛰고 있었다.
매일 밤 땀냄새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돌아오는 민재는 분노조절장애라도 걸린 듯 툭하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며 패악질을 부려댔다. 유진은 더러운 앞치마에 눈물을 슥슥 닦아내고 빈 쟁반을 챙겨 닿은 테이블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십부연 고기 연기 속에서 그녀가 한때 콧대 높게 꿈꿨던 재벌집 명예의 화려한 인생은 이미 형체도 없이 바스라져 구정물 속으로 처박힌 지 오래였다. 제주도의 해안선은 그림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머금은 해풍이 넓게 펼쳐진 억새바들 스치며 사아 하는 청량한 소리를 냈다. 지아는 통이 넓은 하얀색 린넨 셔츠에 연청바지 차림으로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사박사박 걷고 있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파도가 밀려와 그녀의 발등을 부드럽게 적시고 빠져나가며 기분 좋은 서늘함을 남겼다.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머리는 대충 고무줄로 질끈 묶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 동동 띄운 한라봉 에이드 한 잔이 들려 있었고 플라스틱 컵 표면에는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저 멀리 새파란 하늘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여유롭게 날갯짓하며 끼룩끼룩 울음소리를 냈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머리칼을 흐트리고 지나가는 바닷바람의 완벽한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녀는 손에 든 컵을 가볍게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며 짤랑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끝없이 펼쳐진 코발트블루 빛 바다를 바라보며 차가운 에이드를 꿀꺽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